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관리론 1주, 2주 보충학습 라이브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학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관리론의 중간고사 대비 1, 2주 보충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면서 하자드하고 리스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드는 위험 요인, 즉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리스크는 위험도 위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리스크를 위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차이를 바다에 상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다에 상어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육지에 있으면 이거는 하자드 상태, 위험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상어가 나타나는데 그 바다에서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위험성 상태, 즉 리스크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하자드 플러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리스크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리스크는 likelihood예요. 그러니까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니까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hazard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 가능성. 어떻게 보면 이건 likelihood하고 potential의 개념은 이거는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장에는 5가지 형태의 위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5가지의 위험 요인을 보통 occupational hazard, 즉 직업적 위험 요인 이렇게 또는 산업 위험 요인 이렇게 얘기하죠. occupational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적인 뭐 이런 얘기인 뜻이에요.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피지컬 하자드라고 그래갖고 물리적인 위험 요인이 들겠습니다. 그 물리적인 위험 요인은 뭐가 있어요?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위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케미컬 하자드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위험 요인, 화학 물질에 의한 그 위험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바이올로지컬 위험 요인은 생물학적 위험 요인, 즉 박테리아라든가 세균에 의한 위험 요인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메카니컬 하자드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위험 요인을 말하는 거죠. 기계적인 위험 요인은 프레스가 움직인다든가 또는 벨트가 돌아간다든가 또는 롤러기가 돌아간다든가 그런 게 의해서 끼임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얘기하겠죠. 또는 사이코소셜 하자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이코소셜 하자드라는 거는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이죠.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작업과 연관된 스트레스라든가 피로라든가 하라스먼트라고 하는 그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사이코소셜 하자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안전관리론을 공부하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이니하고 버드입니다. 하이니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론의 창시자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1931년에 7만 5천 명 건의 사고를 대상으로 도대체 사고가 어떠한 그 형태로 일어나는가,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1대 29대 300이죠. 1대 29대 300은 암기해야 되겠죠. 중상, 경상, 무상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리 법칙에서 경상이 29건이라면 무상해는 몇 건이 되는가? 비례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버드는 1969년에 175만 건의 사고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의 피라미드가 형성되는가를 봤더니만 1대, 10대, 30대, 600이라고 하는 중상, 경상, 물적 피해 소하고 니어미스 뭐 이렇게 설명했죠. 여기에 경제적인 그 논리인 물적 피해 사고라고 하는 프로퍼티 데미지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게 버드의 업적이 되겠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확립됐다,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사고와 아차 사고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사고라고 하는 건 애시던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벽돌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상해를 입는 거야. 애시던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어 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결국은 다칠 뻔한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시던트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고에는 뭐 이런 것이 다 인시던트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죠. 저는 사고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긴 광의의 의미로서 또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보면 unsafe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결함이 있는 거죠. 결함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놔둔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unsafe condition. 근데 바로 이 불완전한 상태에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 다칠 확률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와 같은 행동을 unsafe act,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크랙이 가서 결국은 결함이 끊어져서 떨어졌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니어미스, 사람이 다쳤으면 애시던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의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거는 에드워즈 데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사실은 경영학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거야. 이 경영학의 개념을 안전관리에서 인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PDCA라고 하는 것. 그 PDCA가 현장에 적합한 안전 경영 시스템을 구축 및 작동되는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인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플랜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목표나 방침을 분명히 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척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달성도라든가 방식을 평가해서 성공이냐 실패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까지가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을 가지고 반성할 점 반성하고 다시 다음 기회에 피드백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PDCA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업무의 지속성을 개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PDCA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PDCA 사이클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가장 유효한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PDCA가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프로세스를 보면 결국은 하자들을 컨트롤하는 어떤 개통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ierarchy of control, 하자드 컨트롤이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은 이 위 것들이에요. 가장 효과가 적은 것들은 바로 이 밑에 것들이죠. 그래서 효과가 큰 거는 뭐냐? elimination, 제거해 주는 거야. 하자들을 제거해 주는 거, 물리적으로. 또는 substitution, 대체하는 거야. 즉 하자들을 덜 위험한 것으로 위험한 하자들을 대체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화학물질이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면 덜 독성이 강하면서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물질로 대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하자드 위험 요인으로부터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노동자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위험 작업을 하는 그것을 밀폐화시킨다든가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예를 든다면 로봇을 예를 든다면 로봇을 완전히 밀폐한 공간에서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럼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관리적인 컨트롤이에요. 이거는 그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방법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를 줄여주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대두되는 거는 뭐냐? PPE죠.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 보호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least effective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는 이렇게 집중형, 연쇄형, 복합형 또는 혼합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집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의 사고가 있으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연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렇게 넘어서 일어나는 단순 연쇄형과 복합 연쇄형을 들 수가 있겠죠. 화살표가 빠졌네요. 그다음에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형과 연쇄형을 합한 것을 말한다. 거기에 또 등치성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등치성 이론은 결국은 이 연쇄라든가 이런 집중형에서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 가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 요인이겠죠. 또는 사건이 안 일어나면, 여기서 이게 안 일어나면 이거로 진행이 안 되죠. 그러한 이론을 등치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파이니어 버드 이론에 대한 얘기를 구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손실 비용을 할 때 하이니의 법칙에 의해서 1대4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죠. 1대4의 법칙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통계를 낼 때 재해로 인한 재손실 비용을 할 때는 우리는 하이니 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즉 직접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직접 손실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 손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로 4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으로 인한 손실이 1이라면 전체 손실은 직접 손실의 5배가 되는 거죠. 즉 직접 손실 플러스 간접 손실이 전체 총 재해 손실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버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버드는 1대 6대 좀 큰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뭐 계속 그러한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강의는 일주하고 라이브 강의의 넘버 2 라이브 강의는 1주와 2주의 강의에 대한 보충 학습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하는데 공부하는데 조금의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와 정리하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그 산업안전관리론 라이브 강의 2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